네. 네, 녹음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웹3 카이스트와 함께 이런 퍼블릭 웹3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는 카이스트 블록체인 학회 모라크의 학회장 김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세미나의 취지는 이제 웹3의 카이스트는 아무래도 그런 카이스트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그런 따로 신청하신 수강생들을 위한 뭔가 리미티드된 기회인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뭔가 이런 웹3를 접해보고 싶은 분이라던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인터랙션을 해보고 싶은 분들 대상으로 서울에서 이렇게나마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 세션은 저희가 해시드 오피스에서 감사하게도 디센트 유미노 CSO님이 이제 첫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국내 유리 밸리데이터 기업이자 오랫동안 저희 국내 크립토 씬을 이끌어와 주신 DSR계의 김지은 대표님을 감사하게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박수로 봐주시죠.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SRB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윤이고요. 제가 목소리가 오늘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감기에 걸렸다가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긴 했는데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와서 저의 평소에 좀 멋진 목소리를 못 들려드리게 돼서 조금 아쉽지만 네, 불편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땜빵이라고 하죠. 네, 원래 다른 분께서 강의를 하시기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스케줄적인 문제로 저한테 기회가 네, 오게 돼서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 한번 제가 준비한 제가 있는 업계랑 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공유해 놓은 걸 끄셨군요. 네, 네, 잘 보이시나요? 조금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밸리데이터라는 산업이랑 그리고 이제 인프라 프로바이더라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자체가 인프라잖아요. 네, 그런데 인프라 프로바이더라고 표현을 하자면 사실 레이어를 제공하는 어떤 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 인프라를 위한 인프라를 프로바이딩 하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프로바이더라고 네,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저희를 밸리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블록체인 인프라 사업자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조금 재밌게 부르시는 분들은 이제 글로벌 광부라고 표현하시긴 하는데요. 한번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질문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캐릭터가 있어요. 네, 게임을 켰다고 한번 해보죠. 요즘 핫하다는 게임인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캐릭터를 두 개밖에 고를 수 없어요. 하나는 힐러, 하나는 전사. 여러분들 뭘 고르시겠어요? 네, 이게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게임에서 캐릭터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은 전사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죠? 가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을 바꿔야 되고 웹3 혁명으로 제3세계에 있는 60억의 인구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죠. 그죠? 대부분 전사를 고르세요. 특히 웹3에 계신 분들. 네. 제가 그냥 파악해본 바로는 인센티브가 큰 만큼 리스크도 엄청 큰 섹터이고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노베이터들 이신 분들이 업계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네, 비탈릭 사진을 하필 왜 저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일 훌륭하신 이노베이터. 네, 사토시는 못 찾았고요. 사토시인지 사토시들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리고 이 뒤에 거래소들, 네,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 대표들, 뭐 크라켄 대표도 있고 네, 대부분 다 이노베이터들이세요. 그리고 이 이노베이터들을 뭘 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물론 사상적으로도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저란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레저라는 것을 트랜잭션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요새 mem풀 엄청 시끄럽죠. mem풀 뭔지 아시죠? 네, 트랜잭션이 모여서 처리되는 곳인데 이 부분은 프로토콜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액티비티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합의 알고리즘. 왜 제일 중요하죠? 합의 알고리즘 왜 제일 중요하죠? 인센티브가 안 나오니까 멈추면 안 되잖아요. 네. 일단 멈추면 안 되니까로.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웹3라는 단어를 좀 가능케 하는 레이어죠. 원래는 비트코인처럼 돈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원장이었는데 이 원장 안에 서브 원장이나 좀 복잡한 원장의 갱신에 관련된 기능들을 추가해 주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이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뭐 게임도 올리고 NFT 같은 본 원장 안에 그림 원장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암호학 맨날 바뀌잖아요. 암호학 되게 어려우시죠. 그 암호학 학회에 가보시면은 너는 암호학을 연구하는 애니, 구현하는 애니, 사용하는 애니를 물어봐요. 그만큼 어려운 섹터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우리는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 뭐 GK 뭐 이런 거 정말 암호학 학회 가보면은 거기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하얀색 턱수염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아, 외계인을 달아 넣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약간 공업 수업 듣고 나와서 공대 계단에서 담배 한 대 피는 것처럼 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섹터가 크립토그래피인데 참 다행히도 저희는 갖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네, 뭐 전에 한번 그 카이스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암호학이 막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요즘 트렌드 거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깔끔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분산 P2P. 네,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 분산되어 있는 원장을 싱크하는 로직에 대한 프로토콜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분산 P2P를 QoS, 그러니까 퀄리티 오브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뭐 타원 곡선 이 밑에 있는 거 머클 패트리 샤틀이라고 하는데 머클 트리는 들어보셨죠? 그죠? 네, 바이너리. 근데 비탈릭이 되게 많이 자랑하는 게 우리는 16진 트리야. 네, 이게 MPT죠. 머클 패트리 샤틀이. 별거 없어요. 그냥 해시 덕후들이 만든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나오는 또 고민의 요소들 저 뭐죠? 트릴레마. 네, 저 트릴레마 딱 극단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가 세지면 막 두 개가 따라오기도 하고, 하나만 따라오기도 하고, 저 트릴레마 뒷발 잘못했어요. 네, 근데 비탈릭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릴레마, 저희 회사 미디엄 보시면 그 트릴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써놨는데, 네, 아주 완벽한 트라이앵글은 아니라는 거. 네, 꼭 기억해 두시고, 일단 이노베이터들은 이런 걸 고민해요. 그죠? 이런 것만 하면 이제 우리는 멋진 레이어 1 혹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레이어 1 갖고 저희가 주로 뭐 하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원장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원장이 쫙 달려나간다는 건 뭐다?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그죠? 네, 그 원장의 연산의 결과값이 우리의 잔액인 거죠, 밸런스.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고, 얼마를 보냈다만 기록이 돼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내 밸런스가 얼마냐인 거니까. 그래서 레이어 1은 그냥 이제 돈을 보낼 수 있는 플랫폼이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늘 사고가 나요. 왜? 소프트웨어는 백접자리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레이어 1은 오픈소스입니다. 네, 오픈소스 개발자들 얼마 버는지 아세요? 되게 못 벌죠, 원래. 네, 본 직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비트코인 개발자들도 돈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제가 만나본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자기 일이 따로 있어요. 정말 좋아서 개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퀄리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우리 클레이튼처럼 기업에서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 자기 생업이 아닌 취미로 활동을 했다 보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암호학 라이브러리도 논문이 그대로 코드로 구현이 되는 거 보신 분?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뻑이 나요. 이렇게 불이 나는 거죠. 네, 여기 클레이튼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여러분, 그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 혹은 블록 생성이 중요한 이유. 네, 뭐죠? 블록이 생성되지 않으면 원장을 갱신할 수가 없죠. 네, 원장을 갱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보내고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낼 수 없는 돈을 1조씩 드릴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부자가 되셨어요. 네,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저희? 1조씩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빼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렇죠. 돈을 못 빼죠. 1조가 있어도 돈을 움직이지 못하면 빵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네. 체인이 멈췄다는 건 내가 그 체인상에 갖고 있었던 모든 자산이 0이 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보시면 체인이 딱 멈추면 제일 처음 올라오는 트위터는 RIP, Rest in Peace, 비석 나오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2년까지. 왜냐면 그에 나와서 그에 멈췄기 때문에. 네, 이런 밈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아발란체도 멈췄어요. 네, 그 살리느라고 엄청 저희 멤버들도 고생 많이 했고. 네, 얼른 넘어갈게요. 클레이튼도 멈췄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밸리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밸리데이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체인을 멈추지 않게 한다. 네, 커뮤니티를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라고 제 연식이 좀 나오는데, 네. Recording in progress. 아까 그 레이싱카 주행하시던 분들이 사실 이노베이터, 그죠? 라면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기 피트에서 여러 가지 뭐 튜닝과 여러 가지 관찰 혹은 기술적인 조력을 통해서 쇼가 계속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블록을 만들고 전파하고 전파된 블록 안에 들어있는 트랜잭션을 검증해서 원장을 업데이트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고 안 꺼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끄덕이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저기 보면 이 노드라고 하는 게 그냥 소프트웨어잖아요. 우리가 서버를 하나 산 다음에 그 서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하나 돌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데이터들이 네, 어서 오십시오.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들이 저 노드 실행 파일 옆에 DB로 막 쌓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갑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장 갱신 요청을 어떤 노드에다 던지면 그 노드가 저기 동그랗게 써져 있는 게 mem풀인데 메모리 풀에 갖고 있다가 내 순서가 됐을 때 블록을 만들고 그 블록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그 전파에 의한 블록을 내가 보고 내 원장을 갱신하는 거죠. 네, 블록체인 기술은 뭐 충분히 설명이 되셨을 거라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갖고 오진 않았고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개념은 블록체인이 하나가 아니라 각 서버마다
동일한 DB를 갖고 있게 만드는 프로토콜이지 허공에 이렇게 한 줄로 쫙 떠져 있는 구글 서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밸리데이터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은 사실은 노드가 죽는 것을 막는 겁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켰을 때 이 프로그램이 안 죽는다라는 걸 아무도 보장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누가 패치 하나 잘못 넣으면 막 체인이 막 다 날아가요. 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공격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진짜 신기한 게 저희를 공격해서 본인이 얻는 게 없거든요. 네. 진짜 그냥 재미로 그래서 너네 거 죽는지 보자. 막 공격을 해요. 안 죽네? 얘네 잘 돌리네.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센트리 노드라는 방어막을 쳐가지고 저희가 블록을 만드는 친구들은 저희 방패랑만 연결이 돼 있고 이 방패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랑 연결돼 있게 네, 이런 어떤 방어막을 세우는 것을 이제 센트리 노드라고 하고요. TX, 그러니까 쟤도 진짜 신기해요. 저런 식으로 트랜잭션을 막 보내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mempool을 막 찰 거예요. 멤폴에 가득 차면 더 이상 정상적인 유저가 트랜잭션을 못 보내겠죠. 그죠? 그럼 네트워크가 멈추는 거예요. 돈을 못 보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실제로 블록은 계속 만들어질 텐데 의미 없는 트랜잭션이 꽉 차 있을 테니까. 저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나 봐요. 아하, 뭐 체인이 멈췄어. 막 이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럴 때는 저희가 그 트랜잭션의 가스가 얼마 이상, 그러니까 코스트를 얼마 이상 차지하지 않으면 아예 저희가 돌리는 바이너리의 멤풀에 받아주지도 않겠어 라는 세팅이 있거든요. 그런 세팅을 통해서 서로 얘기해가면서 야, 이 정도 하니까 약간 스패밍이 없어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저기 떠있는 전 세계에 있는 밸리데이터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특정 값들을 맞추게 되는 작업을 하고요. OOM 킬도 많이 나요. OOM이 뭐냐면 아웃 오브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OOM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네, 발생하는 순간 네, 월급이 안 올라가겠죠. 그분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메모리 관리라는 건 되게 기본적인 건데 오픈소스고 너도 나도 패치를 넣고 대충 커밋을 하다 보면 네, 하루에도 못해도 2번에서 3번 이상은 서버들이 죽어요. 네,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밸리데이터는 블록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내가 블록을 만들어야 뭔가 이 인센티브를 받을 텐데 채굴 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글로벌 광부인데 광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 노드가 죽으면 네, 그래서 죽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죽는 애를 안 죽이게 만들까라는 게 이제 페일오버라는 겁니다. 항상 백업 노드를 이중화해서 두고요. 체인 입장에서 저희 노드가 안 죽었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블록을 만드는 순서에 블록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서버가 죽었으면 B라는 서버에서 얼른 블록을 만들어서 주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페일오버라고 하고 뭐 이거를 이중화, 삼중화 그리고 가격적인 요소 왜냐면 저희도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비가 얼마냐 몇 대로 우리가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제 페일오버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는 네, 근데 이 페일오버도 블록 타임이 엄청 빠른 체인에서는 사실 두 블록 정도 놓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것도 놓쳐서는 안 돼 라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럴 때 막 시스템으로 막 그 액티브하게 동작하게 액티브라고 해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슬래싱이 나죠. 네, 프로세스가 또 마음대로 안 죽어갖고 2대가 막 떠서 블록을 2대에서 같이 만들고 막 이러면 이제 이 슬래싱이라는 페널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경험한 입장에서 혹시 밸리데이터 노드를 운영하게 되시면 한 10블록 정도 놓치셔도 네, 그렇게 뭐 타격이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저희도 새벽에 죽으면 담당자 둘이 깨서 줌콜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서 해요. 네,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걸 저희가 경험을 해봐가지고.
네, 뭐 이런 얼러트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밸리데이터 회사들이 다 개발을 해서 갖고 있는 거고 규모가 있는 밸리데이터 회사라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크 네, 그럴 경우에 슬래시는 없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애가 아니고 프로세스 라인 문제 때문에 장애가 났을 경우도 슬래시는 하나요? 업타임 슬래싱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블록을 특정 슬롯 안에 블록을 몇 개를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못 만들었을 때 뭐 체인마다 다르긴 한데 뭐 코스모스 계열 같은 경우는 90% 이하 로 떨어지면 이제 페널티가 들어가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희한한 나라에서 접히신 그분이 만드신 체인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를 표 단위로 안 부으면 또 페널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체인마다 다 달라요. 밸리데이터 하실 때 이 체인의 특성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가시면 의도치 않은 슬래싱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슬래싱으로 인해서 이제 그 수익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받을 걸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받을 걸 못 받는 거고 받은 거에서 좀 까질 수도 있고. 네. 시가 엄청난 건 사실 이것도 워낙 그 체인 바이 체인인데 예전에 솔라나 대표가 한번 저한테 100% 슬래싱 어때? 라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네, 노드 오퍼레이터, 전문 오퍼레이터 정도면 100% 슬래싱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100%안 죽는 소프트웨어 갖다 주면 내가 오케이 할게. 네, 그 친구가 약간 좀 야망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친구예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말도 못 거는데 그때는 이제 솔라나가 이제 좀 작을 때 그때는 이제 저희를 유치하러 막 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싱크는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은 DB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로컬에 갖고 있는 DB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보내고 받는 액션을 하려면 일단 기존에 일어났던 모든 원장을 히스토리대로 갱신을 한 이후에나 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신 상태가 만들어진 이후에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싱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P2P니까 어디에 붙을지 모르잖아요. 노드를 딱 켰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시드 노드라고 하는 코드에 박혀 있는 IP로 핑을 때릴 거고 너한테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누구야? 해서 친구 정보 받아와서 이제 친구들한테 P2P로 빵빵빵빵빵 해서 이제 커넥션을 메시하게 딱 맺을 텐데 정말 재수없게 싱크 노드가 자기도 같이 죽은 거죠. 그래서 내 친구들을 딱 줬는데 우리끼리 딱 그러니까 죽은 애들끼리 딱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이 안 늘어요. 왜? 우리끼리는 만족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랑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가 하나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한동안 또 싱크가 안 되니까 또 블록을 못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서 주로 이제 저희는 저희랑 믿을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운영 규모가 있는 밸리데이터들이랑은 약간 프라이빗하게 커넥션들을 하나씩 강제로 연결해서 서로 네, 작업을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지금 영업 비밀을 다 알려드리고 있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밸리데이터라는 산업은 저희한테 위임된 것을 뺏어가지 가시는 플레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인의 노력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면 저희 위임량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이분들의 위임량이 늘어나서 이분들이 체인에 컨트리뷰션을 해주시면 저희가 받는 코인의 가격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윈윈이거든요. 저는 한국에 좋은 밸리데이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지금도 한 4개 팀 정도를 계속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어떻게 커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터 키도 뭐 이렇게 유출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키 로테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뭐 시스테믹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손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밀. 네, 보안은 모를 때 가장 안전하다. 보안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네. 자, 체인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블록을 만든다는 아주 멋진 비전과 네,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저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죠? 전기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과연 우리가 이 체인을 돌렸을 때
수익이 날지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려면 토큰 이코노미를 다 계산해서 우리가 이 정도 비용이 들 텐데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 가격이 유지되면 괜찮겠다 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토큰 이코노미라는 게 이런 거죠.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하고 보이지 않는 손 딱 두 개 배우잖아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그죠? 네. 저는 한국에서 그대로 가르쳐주는 교육을 유치원, 초, 중, 고, 남중, 남고, 공대 나와가지고 딱 배워보니까 경제학 단어 딱 두 개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 토큰이라는 게 블록을 만들면 새로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발행량이 늘어나는 구조일 거고 그렇게 그런 구조상에서 우리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당연히 계산을 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사실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있는데요. DSRV는 대부분의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테크니컬한 거랑 요쪽에만 참여를 하거든요. 저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능력. 근데 이제 뭐 토큰 이코노미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게 바뀌면 저희한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 테니까 참여를 할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커뮤니티에서 선택하시게 두는 편이에요. 저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러면 밸리데이터 거버넌스 아니요. 저희한테 위임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투표를 해드리는데 그 투표 안에서도 저희한테 위임하신 분들이 따로 투표를 하면 그 물량은 빠져요. 그 보팅 파워는 빠져서 딜리게이션을 하신 상태에서도 원하는 곳에 투표를 하실 수 있고 저희는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의 보팅 파워에 대해서만 투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요. 주로 많이 안 하세요.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잘 안 해요. 저희 고객들도 잘 안 하시는데 저희가 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체인에 위험이 있다거나 굉장히 큰 토큰에 관련된 플레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보이스를 내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에 최대한 참여하지 않고 시장 자유경제에 맡기는 형태로 네, 가고 있고요. MEV 같은 게 아까 이제 램프 관련해서 뭔가 약간 프론트러닝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밸리데이터가 이제 나쁜 짓 한다는 거죠. 마이닝 할 때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저거는 사실 프로토콜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도덕적인 쪽에 가깝게 돼 있어요. 저희 DSRV의 내부적인 판단은 뭐냐면 인프라 사업자가 중립적이기 위해서 네,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지원은 하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도 중립적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열어놓고 있는 상태. 지원은 하기는 해요. 저희 노드를 통해서 뭐 MEV를 하실지 아니면 저희가 밸리데이터 소스를 수정해서 저희가 MEV를 한다든지 하진 않고 고객에게 지원되는 MEV의 형태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들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이제 코스모스 허브에서 얼마 전에 이제 거절됐는데 아톰 2.0을 새로 만들자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때 모든 밸리데이터들끼리 막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헤드에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코스모스 파운더인 재권 아저씨가 친한 밸리데이터들의 부팅 파워가 더 커가지고 리젝이 되긴 했어요. 되게 정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립 기업 요즘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립 기업을 받고 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코인 가격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BP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밸리데이터 돌리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도 상황이면은 한 상위 2, 30위 정도의 밸리데이터 아니면 대부분 BP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밸리데이터가 돈을 잘 버는 산업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벌고 싶었으면 전사를 했어야 된다니까요. 네, 제가 아까 저희 힐러라고. 저희는 남자 되는 게 좋고 나도 같이 잘 되면 좋고 약간 본능적으로 힐러인 사람들이지. 그래서 밸리데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뭐 운이 너무 좋아서 한두 개 돌렸을 때 BEP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이게 커져가고 우리가 관리하는 돈이 늘어나고 막 이러면서 주로 많이 엎어지는 플레이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형으로 저희처럼 뭐 50명 이상 운영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10개? 네,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 10인 정도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손익을 맞추겠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어, 하지 마시라고 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리고 이 얘기를 저도 제가 밸리데이터 사업 할 때 선배 밸리데이터들한테 가서 물어봤을 때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노베이터로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데 왜 하필 밸리데이터? 보이지도 않아요. 파운데이션 입장에서는 50개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디파이 상품 하나 오픈했으면 난리 났을걸요. 막 파운데이션에서 막 샤라웃 해주고 트위터에 막 올려주고 막 어디 불러가지고 막 보이스도 내고. 근데 아무도 카카오톡 서버실을 궁금해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카카오톡 서버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체인을 볼 수 있고 그 체인에서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하는지 이거를 좀 관절하는 게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시사한 거죠.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덜 했다? 돈을 좀 덜 버는 대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다만 초반에 브랜드를 만들 때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밸리데이터라는 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고 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컨택이 좀 쉬워지는 글로벌한 어떤 플레이어들과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밸리데이터로 내가 아직 뭘 할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크립토는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밸리데이터 처음에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밸리데이터로 큰 돈 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 1등 하는 회사도 그 순이익으로 따지면 그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BEP보다 높긴 한데 토큰 발행하는 것보다 못 벌어요. 네,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 스텝, 업계에서 뭔가 플레이를 하기 위한 첫 스텝. 저는 이제 처음부터 첫 스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쭉 가는 거고, 그 첫 스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컨트리뷰션이라는 영역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버시지 못할 거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체인마다 되게 다양한 밸리데이터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밸리데이터도 모든 체인을 운영할 수 없어요. 체인 너무 많고요. 각각마다 기술 스택도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내가 컨트리뷰션 하고 싶은 체인에 가서 밸리데이팅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운이 좋으면 내가 잘 골랐으면 내 촉이 좋으면 좋은 체인들이 많은 거고 내가 촉이 똥촉이면 아무리 많이 돌려도 뭐 그냥 그런 거죠. 네. 다만 여기서 브랜딩이 쌓여서 다른 플레이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도 충분히. 왜냐하면 컨트리뷰션을 돈을 못 버는 걸 아는데 계속 돌렸다는 얘기는 얘가 찐이야. 그죠? 맨날 왜 창업 실패해도 여기 마루 180에 맨날 오시는 분들은 언젠가 투자 받는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밸리데이터들도 자기만의 어떤 다른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확장 관련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요. 특정 사이즈 이상 올라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갑하고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뭐 커스터디, 그다음에 뭐 저기 올덴로드 같은 RPC 사스 비즈니스 이쪽으로 다양하게 하면서 저희도 이제 저희는 BEP는 맞고요. 네, 감사하게도 똥촉은 아니었나 봐요. BEP는 잘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어쨌든 또 스타트업이니까 그죠? 뭐 3, 3, 2, 2 뭐 이런 규칙이 있대요. 막 3배, 3배, 2배, 2배, 2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밸리데이터의 매력이에요, 이게. 네, 저는 제가 감히 메신저 혹은 일종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업이 좋은 거거든요.
뭐냐면, 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믿으시죠? 그죠? 올라갈 거라는 거. 네, 믿으셔야 돼요. 네,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관찰한 건 저는 2017년 말부터 이제 블록체인 소스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저렇게 팍 올라갈 때 어떤 분은 이제 졸업을 하셔가지고 네, 모히또 가서 몰디브 드시고 어떤 분은 이제 할부 하시면서 한강 가시고 그러고 한 사이클이 끝나요. 그 다음 사이클에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뭔가 물갈이가 되는 것처럼 와서 누군가 성공하고 누군가 실패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군가 성공하고 누군가 실패하고. 근데 벌써 저 곡선이 몇 번, 그죠? 보니까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그때 그 선택에 의해서 커뮤니티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인이 POW에서 POS로 넘어올 때 밸리데이터 한다고 하면 약간 악어새? 그냥 레이어 1에 붙어갖고 이런 표현 해도 되나? 꼬치 먹는 애들? 를 많이 봤어요. 근데 두 번째 사이클에서 뭐라고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또 밸리데이터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이런 기술적인 문제 있는데 뭐 도와줄 수 있어? 제일 재밌었던 거는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얘기하죠. 그때 그런 체인이 있었으니까 한번 봐. 되게 신기한 게 모든 사람들이 물갈이가 되다 보니까 인간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똑같은 거 갖고 와서 이거 없던 거래요. 그건 몇 년 전에 망한 거야. 라고 저희가 알려줄 수 있죠. 왜냐하면 망한 기록이 안 남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 망한 사람들은 기록이 안 남아요. 성공 사례만 기록에 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월간 한강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망한 사람들의 얘기만 모아가지고 더 이렇게 도움이 되게 사람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월간 한강인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고요. 요즘은 투자해달라고. 네, 그리고 도와달라고. 엑셀러레이팅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죠. 네, 약간 나이가 그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업계에서 굉장히 노땅이 된 느낌. 네, 덱 나오면 먼저 주고 네, 검토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살아남았던 검증인끼리 어쩔 수 없이 친하죠. 오래 살아남은 벨리끼리는 사실 그냥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탈중앙화잖아요. 서로 원래 연락하면 안 되거든요. 네. 서로 못 믿는 데서 신뢰를 만드는 게 블록체인인데 그 밸리데이터도 원래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친해요. 네. 뷰가 비슷하고 결이 잘 맞는 친구들이랑 대부분의 체인에 얽히고 설키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발견을 못했는데 너네가 발견을 했어. 근데 좋은 애가 들어오면 우리가 버는 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저희도 좋은 밸리가 있으면 연결을 하겠죠. 네, 요게 이제 밸리데이터 비즈니스의 생태계의 어떤 뭐 라이프 사이클 혹은 지들끼리 해먹는 느낌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밸리데이터 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잡설이 많아갖고 2시간이에요. 너무 많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다음 얘기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밸리데이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밸리데이터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메일 주세요.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저희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뭐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돈 버는 방법을 깨달아갖고 수백 명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하더라. 저도 똑같아요. 다 알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네,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네, 결국 근데 블록체인은 인프라였잖아요. 사람들이 인프라를 쓰진 않아요. 인프라 위에 올라간 서비스를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인프라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서비스가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쓰는 굉장히 훌륭한 인프라. 한국에서 라인 메신저 솔직히 안 쓰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 카톡 쓰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대부분 라인 쓰잖아요. 진짜 훌륭한 인프라잖아요. 아시아가 쓰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쓰는. 네, 그런 거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써야 되는 인프라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장을 바꿔놓는 인프라면은 뭘 해야 돼요? 돈을 보내야 돼요. 저분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외국으로 돈을 못 보냈었는데 크립토로 보내셨대요. 뭐 재밌는 얘기도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오지이신 분이 크립토에 올인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봉투송금이라는 거를 경험하셨대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장녀가 K 장녀는 아니겠죠. 어떤 장녀가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그 도시는 전화는 되는데 은행은 없어요. 그래서 현금을 받아서 그 도시 간에 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금을 가져서 강에 가면 거기에 이제 봉투에 묶어서 배에 묻고 강을 건너주는 분들이 계시대요. 봉투송금인데 그 받았는데 절반밖에 안 왔어도 전화로는 나도 10,000원 보냈는데 여기서 5,000원 받았대. 근데 그 배 저기 뭐야 물 건넌 사람 입장에서 나는 봉투 그대로 줬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인터넷은 되고 휴대폰은 되니까 저 원장상에서 우리가 돈을 보낼 수 있다면 은행도 안 지어도 되고 제3자의 문제도 없고 굉장히 낮은 수수료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립토 서비스가 되게 파워풀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크립토 전체 점수의 전한 80%가 다 금융 쪽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에서 대박 난 게 원숭이. 네, 저는 이 원숭이도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만약에 트위터를 할 때 내 원숭이를 트위터에 달고 트위터를 하면 더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어차피 트위터에서 1시간 쓸 건데 더 재밌어요. 그럼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의 가치가 더 비싸졌잖아요. 더 재밌으니까. 그래서 크립토는 되게 많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굉장히 좋은 그 인프라이자 서비스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런 서비스들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굳이 찝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컨트랙트 만들고 컴파일해서 컴파일된 파일이 나오면 그거를 트랜잭션을 지갑에서 만들어서 메모 영역에 바이너리 코드를 넣은 다음에 RPC 노드를 통해서 그 트랜잭션을 네트워크에 쌓아야 되고요. 네트워크에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서비스 배포 과정. 그죠? 다시 한번. 너무 어렵죠? 네, 이게 어려운데. 스마트 컨텐츠 컴파일해서 트랜잭션 만들어서 사이닝해서 RPC 통해서 네트워크에 배포하면 익스플로러로 제대로 내 컨트랙트가 배포가 됐는지 보고 그 위에 프론트엔드 만들어서 통신을 하면 이제 그게 덱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우리 이노베이터들은 아까 뭐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상호곡선, 머클 패트리 샤트리, 네, 트릴레마, 컨센서스. 이건 누가 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죠? 네, 여기 위에 이제 별로 저희 회사 자랑을 살짝 넣어놨는데 저희가 그래서 서비스를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위에 쉽게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을 하고 있는 거고 웰던 코드라고 하는 컨트랙트 개발 및 컴파일 도구 그 다음에 그 컴파일된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웰던 멀티체인 월렛 그리고 그 멀티체인 월렛이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는 멀티체인 RPC 노드 서비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배포된 트랜잭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 익스플로러까지 만드는 게 DSRV가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라고 인프라 회사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돈은 안 벌려요? 네.
불쌍하지 않아요? BEP 겨우 맞추면서 밸리데이터 해갖고 여기다 돈 다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칭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오디오멜 리눅스나 페이튼의 바오밥 같은 아이디가 이미 존재하잖아요. 근데 지금 만드시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리믹스 플러그인으로 저희가 제공해요. 저희 플러그인을 리믹스에 설치를 하면 그때부터 EVM 계열 개발 툴이 아닌 코즈마즘, 뭐 러스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다양한 뭐 무브 컨트랙트 다 개발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고요. 이거는 리믹스 프로젝트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배포하면 리믹스 애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따라웃 해주고, 그러니까 리믹스 애들도 고민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돈이 안 벌린다니까요. 우리는 존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벌려요. 그러니까 여러 체인에서 써줘야지 뭔가 존재 이유가 생기는데 저희가 그걸 풀어주니까 리믹스 애들도 저희한테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오픈소스의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거고요. 저희 플러그인 설치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라는 게 되게 다양한 커뮤니티의 니즈를 한 체인이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고요. 각 체인의 특별한 어떤 기능들 혹은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카톡과 라인처럼 나눠질 것 같은데 그런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드 애저 서비스, 그리고 원래 뭐 체인보다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툴, 뭐 익스플로러가 이제 대표적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익스텐션들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원스톱 샵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이 크립토 위에 굉장히 많은 웹3 덱들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 창립할 때부터 이 디자인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일단 작년 말에 드디어 POC는 다 나왔어요. 하겠다고 한 거. 네, 저희가 이제 올해 5년 차인데 4년 동안 개발만 했어요. 네. 돈도 벌고 열심히 밸리데이터로 벌고 투자도 받으면서 결국 인프라를 계속 깔아왔고요. 이제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올드노드 같은 경우에 한 12,000명 정도 지금 쓰고 계시고, 네, 밸리데이터는 뭐 저희가 이쪽에 있을 거예요. 네,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체인,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 위에 블록체인이랑 통신하려면 지갑을 쓰잖아요. 그 지갑들이 저희 노드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지갑 만드는 사람들은 사이닝, 그 다음에 UX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블록체인이랑 통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드도 돌려야 돼? 그럼 뭔가 회사의 본질이 좀 흐트러지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는 뭐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암호화 개발자만 있는데 갑자기 노드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 노드 에저 서비스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결제하시고, 네, 스트라이프로 결제 받고 있고요. 현재 네, 프로토콜 한 30개 정도 네,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갑도 여러 체인마다 지갑을 설치해서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부터 바닥부터 만들어서 어느 체인이 새로 생겨도 저희 지갑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네, 통합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제 모브 쪽들이 붙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체인은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API도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제품으로 나온 익스플로러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개발 툴. 네, 저렇게 보시면 그냥 플러그인 기존에 있는 리믹스, 이더리움 리믹스인데 저희 웰던 코드라는 플러그인 설치하시면 저기 저렇게 이렇게 지원하는 체인들이 뭐 니어, 셀로, 클레이튼, 솔라나, 주노 뭐 이렇게 있네요. 네, 저희가 클레이튼 꼭 끼워놓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모든 툴에 네, 클레이튼 항상 끼워놓고 한국 체인이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좋은 체인 나오면 저희 툴에 항상 끼워 넣어갖고 한국에도 체인 있다 항상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1클레이도 받은 적이 없지만 네,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있어야 매스 어답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밸리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인프라고 플랫폼이고 서비스가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해야 되느냐. 네,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카톡을 쓰시듯이 다들 받아보셨죠? 꽃이랑 음악 나오는 거. 노란 글씨로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나오잖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카톡 쓰시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카카오톡 서버실을 궁금해 하시지 않으니까 저희는 그 밑에서 그냥 힐러로서 있으려고 하는 회사이고요. 전 세계에 좀 유명한 회사들 한번 정리해 봤고요. 밸리데이터만 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인프라까지 같이 하는 회사도 있고, 밸리데이터는 안 하고 인프라만 하는 회사도 있고요. 제일 비싼 회사가 아마 알케미일 텐데 한 10조 정도 밸류에이션, 그리고 블록 데모니 한 4조 정도, 네, 그리고 컨센시스도 한 4조, 피그먼트가 유니콘 1.4조, 퀵노드가 얼마 전에 8천억,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구권이 있고 이쪽이 조금 땅이 넓죠. 네,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피쉬라고 중국 쪽 분들 계시고, P2P는 러시아, 에버스테이크는 우크라이나, 네, 코러스원은 저기 유럽.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아마 그래도 글로벌 탑 10 독립적인 어떤 웹3 회사로 들어가는 회사들일 겁니다. 저희가 밸리데이터 순위로는 전 세계에서 한 그래도 10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산업이 커지기 시작한 건 2021년 1월이에요. 네, 별로 얼마 안 됐죠. 네. 그때 갑자기 코인베이스가 그 당시 1등하던 바이슨 트레이즈라는 밸리데이터 회사를 사버립니다. 저게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갑자기 막 골드만삭스랑 막 JP 모건이 막 미친 듯이 뛰어들면서 인프라다. 돈을 계속 넣은 거예요. 네. 점프 트레이딩은 또 서투스원이라는 또 저희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밸리데이터를 인수를 해서 가져갔고, 얼마 전에 스테이크드라고 하는 또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크라켄 거래소가 샀어요. 자꾸 밸리데이터를 왜 사지?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봤더니 거래소 수익의 한 30% 정도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쓰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계속 컨텐츠는 뭐 하는 회사냐면 인퓨라라고 하는 저희 올드노드 같은 서비스 제일 크게 하는, 저게 왜 재밌는 포인트냐면 예전에 한번 인퓨라가 멈춰갖고 이더리움에서 대비 50%가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올드노드를 한번 죽여볼까, 얼마나 멈추는지 보자, 막 이런 얘기 해봤는데, 네, 그리고 뭐 이제 좋은 회사들 쫙쫙 나오면서 다 유니콘 이상의 회사가 됐고요. 저희도 빨리 돼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저희 회사 소개드리면, 현재 돌리고 있는 건 35개, 올해 한 45개에서 50개 정도로 성장할 것 같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돈은 한 1조 2천억 정도 위임이 돼 있고요. 제 얼굴이라서 안 보이네요. 네, 현재 한 5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 10분 정도 더 채용하면 한 60분 정도 돼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어, 저희가 글로벌에서 잘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런 툴들을 커뮤니티한테 돈을 안 받고 제공했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네 호구형으로서, 웹3 업계 호구형으로서 밸리데이터로 열심히 벌어서 돈 다 여기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거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이해되시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네, AWS, 왜 저는 스타트업 씬을 만들어낸 게 AWS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업했을 때 서버 사고, 서버실 구축하고, 인터넷 신청해서 깔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스타트업들이 막 나온 거잖아요. 저도 저희를 통해서 그냥 컨트랙트 짜고 프론트 하시는 분들이 노드 오퍼레이션 고민 없이, 체인에 대한 인프라 고민 없이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웹3 인프라의 미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전사를 모르신 분들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저희는 처음부터 힐러 골랐던 사람들로서 다른 커뮤니티가 잘 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질문 한 번만.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혹시 뭐 마이크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건가요? 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질문은 독특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만 가진 체인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느냐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그거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레이어 1만 기준으로 봤을 때 제너럴 퍼포스랑 스페셜 퍼포스 체인이 있는 거고 제너럴 퍼포스 체인은 이제 비트 이더가 있는 거고 이제 스페셜 퍼포스 체인들이 뭔가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를 타겟팅해서 나온다고 보는데 이게 커뮤니티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 이더 세대잖아요. 저희 멤버들은 막 팬텀 쓰고 클레이튼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똑같은 경험을 해요. 뭐 유니스왑 같은 거 쓰고 NFT도 사고. 그러니까 그들의 니즈에 맞는 체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기술 자체가 복사됐다고 하더라도 가치는 여전히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네, 뭐 가스비가 싸던 속도가 빠르던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 일종의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플랫폼으로서 사용을 한다면 사실은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붙어 있는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장표에는 안 넣기는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블록체인 5대 원소로 있거든요. 크립토그래피, 그 다음에 데이터, P2P, 컨센서스,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여기서 하나만 바꿔도 전혀 다른 체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라이크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만 EVM에서 무브로 바꾸면 뭐 웹토스나 스웨이처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럼 우리가 특징으로 볼 거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코스모스 쪽에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되게 관심 있게 봤던 체인이 하나 있는데 이 체인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짜게 돼 있어요. 왜 이걸 만들었니? 했더니 자바스크립트 짜는 엔지니어도 엔지니어인데 솔리디티 엔지니어들보다 돈이 못 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쪽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어. 특징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작년 한 해 본 체인이 뭐 못해도 한 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그 중에서 저희가 한 뭐 6, 7개 혹은 10개 뭐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는 같아요.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잘했다는 거죠? 하나 더,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 데이터 분석도 못하고 와봤는데요. 데이터 분석은 어떤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그 익스플로러가 너무 기본적인 요소이잖아요. 블록체인에서. 네. 뭐 돈 트러스트 베리파이. 근데 베리파이는 이제 익스플로러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익스플로러 중에서 이더 스케마나 익스플로러가 다른 체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체인을 위한 익스플로러를 만들자 이랬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새 보고 있는 거는 어떤 앱에서 어떤 RPC 콜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요청하는지를 약간 통계를 내고 있어요. 요것들을 각 앱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 저희 올덴 노드를 좀 잘 팔아볼 수 있는 요소,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 붙어 있고, 그래서 요 앱에서는 요런 콜이 많이 나오니까 뭐 이쪽에
콜에 대한 가스피를 좀 최적화해봐라 라든지 뭐 이런 류의 데이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올백 모듈을 쓰셔야 데이터가 뽑히겠죠. 네. 혹시 또 여기 이쪽부터 할게요. 네. 그래서 사업 과정, 하고 업계에서는 뭐가 일단 많이 먹어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재밌었던 게 처음에 밸리데이터 시작할 때는 현금화가 되는 체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장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근데 점점 저희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초기 체인이 오고 언제 상장될지 모르고 메인넷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체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고르는 게 점점 중요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나중에 디지털 쓰레기가 될 거냐, 아니면 달러 USDC로 바뀔 거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은 제가 제 SNS 그 얼굴 책에 되게 많이 써놓긴 했는데, 일단 이 사람들 어쨌든 플랫폼이니까 어떤 문제를 풀려고 나왔을 것 같은데, 얘네가 풀려고 했던 문제가 이미 알려졌느냐? 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어떤 사람이 찾아서 나올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야 라고 다 느끼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겠다고 나왔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를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체인은 커뮤니티가 안 붙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위한 문제를 디파인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느끼는 커뮤니티 수가 오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문제를 푸는 체인 1번. 2번, 솔루션을 들었을 때 그래도 저희 정도 되면 짬밥이라는 게 생기는데 뭐 이렇게 풀겠대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기술적으로. 그럼 저희는 안 돼요. 메이크 센스 해야죠, 기술적으로. 그래, 그렇게 풀면 풀릴 거도 같아.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확률이 높아 보여. 라는 걸 보고요. 세 번째가 오케이, 니네 할 수 있어. 네. 원래 이렇게 돈 받은 다음에 개발자 뽑겠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절대 저희는 그런 식은 안 들어요. 개발자 못 뽑아요. 없는데 그리고 그 정도 개발자면 왜 직접 돌지 그러고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니네 팀이 할 수 있는지를 저희는 뭐 깃허브나 개발자들 뭐 포폴이나 이런 것들 다 보고 파악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엔지니어 집단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거의 그 세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너무 헤비하지 않을 거. ROI가 절대 안 나와. 서버 한 대 돌리는데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 물론 이것으로 몇 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네 성비가 안 나오죠. 네, 그리고 그런 체인 만든다는 사람들이 진짜 나온 체인 별로 본 적이 없었고 자기들도 만들자 지쳐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요. 그럼 전혀 다른 문제를 푸는 체인이 되는데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베이스로 생각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쓸 거냐 이거 풀리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팀은 선택할 그렇죠. 버딩이야.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어떤 커뮤니티가 보면서 선택의 의미가 풀적인 예측, 우위성을 가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험해 보셨던 게임 중에서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다고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의 기술적인 우위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비스를 만드시는 빌더 입장에서 얼마나 초기 체인이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초기 체인이냐. 왜냐하면 파운데이션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기술적인 모트는 없어요. 내가 초기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뭐 디파이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수업 상품이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죠. 네, 그거를 내가 한다고 했을 때 그 파운데이션에서 얼마나 엔지니어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브랜딩을 많이 해줄 거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만드는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 그럼 그냥 이더리움에서 하십니다. 커뮤니티 사이즈가 달라요. 고객의 모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코스모스 쪽이 빠르대요. 5초. 막 이거 이미 구입도 안 된대요. 여기는 5거든요. 램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는 제품에 이게 더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코스모스 위에다가 막 코즈마즘으로 뭐 만들려고 하는데 코즈마즘 개발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파운데이션도 자기네 체인 안정화하느라고 바빠요. 그럼 서비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모트를 보시는 것보다 비즈니스적으로는 얘네한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의 포인트를 보시고요. 밸리데이터가 안 좋은 게 딱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한 50개 밸리데이터 뽑으면 저희한테 관심 주는 건 2%예요. 파운데이션이. 그렇잖아요. 50팀 중에 하나니까. 네. 근데 유니수업 같은 거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 유니수업이 없는 체인을 찾으셔야 돼요. 네, 사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네. 저희 아무래도 학교의 목표도 이제 마스 adoption을 완성시키다인 것만큼 뭔가 요즘 떠오르는 뭐 지갑의 account abstraction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하시는 그런 ID 같은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뭐 AAA급의 뭐 웹3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뭐 마스 adoption의 화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야를 가장 불리시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진짜 매스 어답션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뭔가 블록체인이어야만 풀 수 있는 블록체인이 최선의 솔루션인 그런 필드가 있을지 그 두 가지가 네, 짠 건 아니고 이런 질문이 나오기를 제가 되게 바랬는데 이미 저희 오라클에서 제가 지난번에 세션 할 때 말씀드렸던 사례를 하나 들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터를 한번 표현을 해드려 볼게요. 어떤 체인이 있고요. 그분들이 토큰을 발행을 했는데 자금 조달용으로 토큰을 발행을 했고요. 그 자금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 길거리에 있는 불황자들을 드라이버 교육을 시켜갖고 차를 먼저 주고요. 그들이 운행하게 만들고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차값을 갚게 만들었어요. 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라고 하죠. 은행 계좌를 만들 수가 없었고 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휴대폰은 다 있고 그래서 자기네 토큰으로 뭐 80%는 차값 갚는 데 쓰고 20%는 그 드라이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드라이버들이 그거를 현금화 뭐 다른 뭐 페이퍼를 충전하는 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에서 뭘 사고 차값을 갚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립토의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금융에 관련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금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돈을 원할 때 빌릴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대출 뭐 이런 금융 혜택인데 사실 이분들이 대출 받을 수 있었으면 차를 사서 운행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신용이 없다 보니까 계좌도 못 만들고 대출도 못 받아서 할 수 있는 드라이빙을 못 했잖아요. 근데 크립토라는 기술이 들어가서 이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일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만들고 차값도 갚을 수 있게 만들고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도 그 나라에 구축이 됩니다. 네, 저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토큰은 사지 마세요. 네, 토큰 이코노믹스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기술. 네, 우리나라처럼 1초 만에 띵 하면 공짜로 돈 가는 나라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삼성에서 이제 휴대폰을 만들다가 나온 사람인데 이제 제가 휴대폰 쓰시는 거 보면 되게 기뻤거든요.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폰을 막 사용하시니까 내가 이분들이 편하게 일상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크립토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물론 애플에 다녔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애플이 더 많이 팔리니까 갤럭시 쓰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더 많은 사람한테 금융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한 순간 한국에서 POC 끝나면 이거 들고 합의 60억
계좌가 없는 인구한테 가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5년째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되셨기를. 네. 뭐 어떻게 끝내야 되나요? 아니면은 더 받아야 되나요? 네. 네. 여기 질문에 화이트리스트 노드 이외에도 릴레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평균 몇 개 정도의 피어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밸리데이터신가 보네요. 피어 커넥션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볼게요. 네, 이거는 뭐 다를 것 같은데 못 알려드리는 정보는 아닐 것 같고 네, 저한테 나중에 이메일로 제가 이메일 주소를 맨 앞에 써놨으니까 네,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릴레이 네트워크도 저희는 하고 있어요. 네, 릴레이 네트워크가 뭐냐면 이제 인터체인 막 연결하고 막 이런 것들, 뭐 비트코인 릴레이 노드도 있겠지만, 뭐 코스모스 쪽도 뭐 인터체인 릴레이 노드들이 있는데 저는 안 돼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어쨌든 커뮤니티가 쓸 거고 우리는 커뮤니티가 쓰는 플랫폼에서 돈을 버니까 네, 그냥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웹3가. 네, 저희는 이쪽에 있는 커뮤니티한테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데 돈은 여기서 나오는 네, 쓰리 쿠션으로 먹는 되게 재밌는 하나거죠. 그래서 웹3인가요? 네. 앱에서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을 보낼 때 아케미 서비스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트랜잭션을 보내다가 가끔씩 트랜잭션이 드랍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 단에서 메인풀에서 드랍된 트랜잭션을 다시 메인풀에다가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내신 트랜잭션의 그 가스비 이게 가스비가 낮아서 아마 안 받아줬을 것 같은데 그 인프라 저기 알케미 노드에서 네. 근데 뱉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트랜잭션이 RPC 노드로 들어왔을 때 이 노드가 그 트랜잭션을 그 mempool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로직이거든요. 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멤풀에 세팅한 가스비보다 높으면 받게 돼 있고 두 번째가 한번 트랜잭션을 실행해봐요. 실행해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멤풀에 넣고 아니면 됐거든요. 그러면 에러 상황은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냥 정말 그 트랜지션 자체가 만들어질 때 밸리드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알케미 마음에 안 들었거나 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올드 노드를 한번 써보시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분 해서 발생을 안 하면 이제 저희는 검열을 안 하는 거고 알케미는 이제 검열을 하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그래서 올덴노드닷컴이라고 치시면 무료로 써보실 수 있어요. 써보시고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시면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픈소스 고쳐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커뮤니티 자체가 좋아지는 경험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알케미만 써서는 달라질 수 없으니까 네, 많은 플레이어가 있지만 네,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올덴노드라는 서비스가 있다. 네, 엄청 빠르겠죠.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네, 왜 미국에다가 이렇게 멀리 보내셔서 고생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그거는 진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리아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서비스 만들게 되면 네.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야 되고.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런 노드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은 네, 말을 공부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이 어느 API를 제공하는지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죠. 네, 저희가 덜어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API 제공하네? 라고 해서 제가 직접 노드를 띄워서 운영하면 API를 부르기 전에 네, 그리고 노드를 세팅하는 것 자체도 피곤하고 하드웨어 리소스도 드는 거고 그다음에 잘 되다가 여기 아까 질문 주신 분들처럼 갑자기 서비스가 10번 되는데 한 번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이럴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눌렀으면. 근데 최소한 저희 거를 쓰셨으면 저희한테 욕을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뭔가를 좀 찾아볼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이제 좀 쓰실 수 있는 웹3에 도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PI는 직접 공부하셔야 되고요. 다만 다큐먼트 사이트 가시면은 뭐 NFT 발행하는 법, 토큰 발행하는 법 이런 건 저희가 샘플 코드를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 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큐먼트 만드는 게 진짜 일이더라고요. 네, 저희도 다 공부해서 만들어야 돼가지고.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네. 게임 서비스 준비 개인적인 것에 대한 질문 디지털 말고 기본 외적인 주제에서 선택이가 많았을 때 네. 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회사원 제가 약간 좀 질문이 헷갈리는데 현타 그러니까 게임하고 연관 없이 그냥 커뮤니티가 무너지는 경험으로 따지자면 사실 몬테네그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덕분에 제가 저기 여의도도 가보고 네, 남부 쪽에도 가보고 다 해본 입장에서 현타라기보다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너무 많은데 분산 시스템이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긴 없어요. 그러니까 저라도 뭔가 코드를 바꾸고 뭐 한다고 해도 저희 노드에 대한 결론을 받아주지 않을 거잖아요. 동일하게 하드포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게 다 같이 전 세계인이 영위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나 혼자의 힘은 되게 미약하다고 느낄 때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사실은 그냥 이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것 자체 제가 뭐 되게 자주 당부드리는 건데 금융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를 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누군가는 살 거고 누군가는 돈을 잃을 거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토큰을 발행하는 순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막 토큰을 찍을 때 오는 현상. 이거 누가 봐도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따라갈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거 왜 만든지? 라고 생각해도 어쨌든 토큰이 나오니까 투자 잘 받고 네. 트위터에 뉴스 나오고 어디가 얼마에 투자를 받았음 하고 뭐 이럴 때는 조금 현타가 오죠. 그래서 저한테 최소한 이런 프로젝트 하겠다고 오셨던 분들 중에 2분 정도 빼고는 제가 다 시원하게 빠꾸를 드렸거든요. 이게 스캠이라고? 네, 지금 하시는 게 스캠이에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커뮤니티에 피해자가 생길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전하시면 좀 피해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럼 저도 현타가 좀 덜 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커뮤니티를 위해서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지가 되게 명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이거 9시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네. 아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들으신 경험들은 되게 많은데 사실 저도 뭐 조그마한 회사의 대표이긴 하지만 대표잖아요. 그리고 웹3 업계의 플레이어고
플레이어랑 직접 얘기해보는 경험이 별로 없으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저는 질문 답변을 되게 많이 하고 싶긴 하거든요. 뭐라도 좋으니까 이 한국인의 특성인데 그 외국 가면은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질문을 받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는 네. 안 받겠습니다. 거부하실 것 같아서 그 굉장히 많이 돌려보셨고 오래 돌려보셨으니까는 짬밥도 굉장히 있으실 건데 저도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본 사람 입장으로 사실 정지가 좀 요즘 많아지고 있고 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무정지라는 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걸 그렇게 고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정도는 이제 테스트 정도의 트래픽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매스 어덕션이 되면 사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는데 그게 과연 커버가 될까? 이런 퀘스천이 듭니다. 어떠세요? 네, 이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조금 멋있는 척을 하자면 이제 세이프티와 라이브니스라고 하는데 이 분산 시스템에는 두 개의 이제 고민이 있죠. 라이브니스라고 해서 데이터 정확성이 좀 깨지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과 데이터 정확성이 절대 깨지면 안 돼서 멈추는 것. 네, 사실 이게 이제 POW랑 POS 간의 간극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POW니까 라이브니스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멈추지는 않는데 가끔 데이터가 깨질 수 있고 특정 순간에 물론 돌아오긴 하지만 POS가 이제 세이프티 쪽이다 보니까 정합성이 안 맞으면 체인이 멈춰버리죠. 이 두 개의 이제 사실은 이게 어서거나란 디멘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라이브니스를 좋아해요. 네, 커뮤니티가 쓰는 시스템이 오류가 픽스된다면 안 멈추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돈이니까. 돈이 움직이는 건데 오류가 있어서 몇 명 거를 좀 처리해 주더라도 대부분의 거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웃기게도 저는 POS 진영에 있잖아요. 네, POS 진영에 있었던 이유는 이거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미국하고 중국,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미국하고 중국을 좀 많이 봤어요. 어차피 이게 글로벌 플레이고 마켓이 그쪽이 크니까 봤는데 중국이 POW를 다 먹어갖고 자기네끼리 막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예, 막 있었어요. 채굴자들끼리 막. 예. 야, 이거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봤는데 미국에서 POS,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똑똑한 애들을 다 뽑아다가 돈을 막 때려 박으면서 POS 체인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POS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POS 체인이 실리콘밸리 스타일이랑 딱 맞아요. 어느 포인트에서 맞냐면 좋은 밸리데이터 4명만 있으면 체인이 떠요. 어느 정도 안 멈춘다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서비스들을 올리고 덱들을 올리면서 이 프로토콜이 살 건지 말 건지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 돈들이 다 시간이 있는 돈들이죠. VC 돈이죠. 7년, 10년 안에 갚아야 돼요. 근데 POW가 되게 재밌는 게 안 멈춘다는 확신이 들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재판단은 대충 한 5년 걸려요. 비트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고 한 5년 지나야 이게 안 멈추고 이거 돈으로 쓸 수 있어. 대신 엄청 크죠. 5년 동안 신뢰가 쌓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미국 친구들이 되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키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당시에 실제로 투자 받는 것도 보니까 상장하는 것도 보니까 미국 안에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아시아에 중국에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걔네한테 룸을 안 주더라고요. 그 프로토콜에. 미국 애들끼리 자기네끼리 막 세탁기를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뭔가 약간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저 비트코인을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투자로는 못 들어가고, 근데 저한테는 기술이 있고, 네, 그럼 뭐 해야 되죠? 채굴을 해야죠. 네, 그래서 밸리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시아에 그 토큰 갖고 있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셀로나 이런 리아나 이런 프로토콜들이 저희가 되게 초기에 확보했었던 토큰들 그런 경험이 있었죠. 저는 뭐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다 MVP라고 보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은 트랜잭션들이 올 거고, 그러니까 제가 올덴 노드를 시작할 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퓨라랑 알케미를 이기기 위해서 비즈니스하지 않는다. 쟤네가 멈췄을 때 우리한테 올 거다. 왜냐? 굉장히 많은 산업의 발전이 일어나면 어차피 알케미 혼자서 트래픽 다 못 받아들일 거고 그때 뭔가 뭐 이중화, 삼중화를 할 텐데 거기 우리 노드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래야 웹3 트래픽을 안전하게 약간의 중앙화된 노드 프로바이더들로부터 소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야 지금 중앙화되어 있는 트래픽을 다 소화할 수 있는 형태까지 갈 것 같고요. 안 멈추는 체인도 솔직히 저는 요새 조금 나오고 있다고 느껴요. 왜 그러냐면 돈 버신 분들이 시간 없는 돈을 버신 분들이 꽤 있어요. 크립토 안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VC들은 POX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POW 체인으로 나오는 체인을 투자하는 돈들을 보면 그냥 내 돈인 거예요. 나는 5년 기다릴 수 있어. 더 크게 먹을 거야. 라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진짜로. 돈들이 옛날에는 다 VC 돈이었는데 이제는 엔젤들 돈이 섞여서 들어가는데 엔젤들이 고래인 거예요. 그러면서 POW 시장이 조금 열리더라고요. 그 알레온가? 네, 뭐 그런 것도 POW거든요. 라이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몇 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유행처럼, 패션처럼 돌고 돌면서 어디서 이퀄리브리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5년 전의 시장은 POS가 막 그 뜨기 직전이었고 아직도 그 비트코인 거래량의 6, 70%가 미국 대륙에서 있기 때문에 아직도 VC들이 플레이하기에는 POS가 좋은데 점점 산업이 발전하고 고래가 많이 나와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자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POW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해요. 네, 네네. 지금 많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있었을 거니까 지속 가능한 퍼포먼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속 가능한 토크노믹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제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이 뭘까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에 대한 그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0년 가면 지속 가능. 근데 10년 뒤에 망해요. 그럼 이게 지속 가능인가? 아니면, 되게 그지 같은데,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면 지속 가능인가? 그러니까 지금 좀비 체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 코인 마켓캡 한 1000이 밖에 가면 코인이 엄청 많은데 거래가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이거는 지속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좀 바꿔서 내가 만약에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만약 게임이면은 게임이 재밌으면 그냥 지속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이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체인도 뭔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면 지속 가능한 느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거냐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체인이 흑자가 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돌려본 입장에서는, 운영 잘하는 중화된 팀이 있는 체인이 그나마 지속 가능한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저는 탈중앙화 업계에서 일하지만 탈중앙화가 fully decentralized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 중앙화돼도 결국 사람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체인의 운영도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라는 느낌이고요. 네, 사실은 개떡같이 오픈 이코노미스 짜도 뭐 리저브 펀드나 이런 거 운영 잘하면 지속할. 네, 토큰 이코노미스라는 거 너무 범위가 크고 흐릿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주변에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블록체인 트릴레마의 적절한 균형을 같이 본인의
가치관대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설명드리면 저는 블록체인이 나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원사는 나무를 키워야 되고 목수는 나무를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어느 디렉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트릴레마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내가 계속 좀 커뮤니티라는 단어 되게 애매하거든요. 저도 커뮤니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뭐 자전거 커뮤니티, 웹3 커뮤니티, 육아 커뮤니티, 초등학교 커뮤니티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저도 N개의 커뮤니티로 이루어진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보면 그리고 또 이게 세대별로도 막 그죠? 나뉘고 그러면 무한대의 커뮤니티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들을 지원하는 어떤 체인이 있으면 그 체인에서 필요한 게 속도라면 겁나 빨리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 체인에서 필요한 게 프라이버시라면 아무도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약간 저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겁나 빠르게 잠시만 겁나 빨리 만든 체인이 솔라나 제가 그 아나톨리 친구가 그 한국에 막 투자 받으러 왔을 때 이제 저희 미팅 할 때 제가 이제 초코파이 먹이면서 커피 타주고 야 나 혼자 힘들지 죽을 것 같아 막 이제 그런 얘기할 때 너는 왜 이렇게 빠른 체인을 만드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는 프론트러닝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프론트러닝을 누군가 하려고 했을 때 그거보다 더 빨리 블록에 나와서 프론트러닝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그 친구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친구의 꿈처럼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빠르다는 특성 때문에 거래소라는 웹2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의 성능으로 올릴 수 있었잖아요. 그럼 사실 솔라나는 웹2에서 빠른 속도로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의 웹3 테마를 올리기에 너무 좋은지 멈추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지 않아요. 그 질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3라는 활동을 있었는데 혹시 밸리데이터도 AI가 저희가 챗 GPT를 쓰기는 하거든요. 인턴 고용하듯이. 실제로 저희가 간단한 코딩 같은 거는 리서치 같은 거는 챗 GPT를 결제해서 쓰고 있어요. 회사 내부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AI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삼성에 있을 때 휴대폰 만들 때 또 하필 AI 섹터에 있어서 AI 가속을 하던 사람이라 저는 AI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립토가 더 재밌는 이유가 AI는 테스트셋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고 블록체인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개판인 상태에서도 트러스트레스하게 트러스트를 만드는 기술이라서 제가 블록체인이 제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만날 것 같진 않고 뭐 AI로 뭐 트레이딩이나 어떤 자산 관리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체인을 탈중앙화된 상황에서 AI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컨텐츠적인 요소 말고는 이 기축 안쪽으로 AI가 들어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제멋대로 체인들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정교화가 돼야 AI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코드들 다 보시면 다 자기가 짠 게 맞대요. 내가 올릴 때. 그래서 막 짜놨어요. 이 데이터가 정교화가 안 돼요. 그러면 AI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결국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 이제 AI랑 많이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데이터 정교화 자체가 블록체인 안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뵀던 분이네요. 세션 열렸다. 매스 어독션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고 하나는 매스 어독션이라는 건 어느 순간 0과 1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에 2023년에 매스 어독션을 향해 갈 수 있는 한 걸음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첫째로 궁금해요. 둘째는 결국에 매스 어독션이라는 건 사용자를 많이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점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DSRV에서는 사용자를 생각하실 때 기획이나 혹은 디자인 같은 걸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를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어, 올해 얘기는 또 뒤에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개발자가 타깃이에요. UX 조금 부려도 됩니다. 일단 개발자가 편하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체인이 새로 나오더라도. 그래서 원래 UX도 그렇게 좋진 않고요. 올드랜드 UX도 훌륭하지만 막 멋들어진 UX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개발자들이 일단 서비스를 빨리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게 이 서비스가 안전한지 개발자한테 어떻게 확신을 줄 거냐. 뭐 지금은 막 오딧 받는데 오딧도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 삼성에서 휴대폰 출시할 때 몇 천만 원짜리 툴을 막 3주 4주 돌려도 내고 나면 일주일이면 루팅돼서 와요. 네, 그런 경험 네, 있거든요.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도 일주일 뒤면 루팅돼서 딱 와요. 아, 이 새로운 폰이 또 루팅됐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개발자들이 돈을 다루는 기술에서 내 서비스에 대해서 확신을 줄 거냐에 대한 툴의 고민으로도 DSRV는 계속 가고 있고 체인도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자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체인이 망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뱅크런은 일어나지 않지만 체인이 망하지 않도록 고객의 자산을 지킬 만한 체인, 그 정도의 트러스트가 생긴 체인이 어떤 거냐, 생길 만한 체인이 어떤 거냐, 이런 쪽으로 DSR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밸리데이터 들어갈 때 저희 로고를 받고 들어간 체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뭐 저희한테 뭐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한 60개 정도를 봤을 때 10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저희가 돌리고 있는 체인입니다. 네, 그런 거고. 올해 매스 어답션이요. 저는 올해는 레귤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크립토 하시는 분들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면 되게 학을 띄는데 저는 이게 금융 인프라로서 봤을 때는 어쨌든 보호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매스 어답션 할 때. 네. 돈을 잃는 경험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금융의 레귤레이션이 빡센 이유가 결국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법적으로 뭔가 지켜주시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일단 줬을 때 이게 우리랑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그 기회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웹3 유저들도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올해 초에 사실 저희 팀 멤버들한테는 저희가 작년부터 커스터디 라이센스를 준비를 했고 지금 이제 인증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이유도 야 우리 고객들이 우리한테 스테이킹 하는데 이분들 자산 그냥 보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을 안심하고 크립토를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메서드 옵션의 첫 시작인 것 같아요. 네. 키 잃어버리면 돈 못 찾는다. 그러면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기 뭐 클립이나 이런 그 좀 중화된 인터페이스에 있는 지갑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 정도 수준이 되면 셀프 커스터디를 더 선호하실 수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장에서는 클립이 훨씬 좋을 수도 있고 네, 매스 어답션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네, 누구나 믿고 쓸 수 있게 만드는 포인트에서는 올해는 저는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제가 아까 드린 답변 중에 좀 모자랐거나 아니면 AI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나 그거나 하는 게 네. 스터디로 하고 있다는 했는데요. PSA나 케이스에 대한 것을 사용하시는데 구축할 때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다 쓰고요. MPC 기반의 월렛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 개발을 다 끝냈고 지금 인증 과정인 건데요.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할 거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HSM 쓴다고 안전하냐? 네, HSM 빠개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건물에 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거 보관 뭐 N개로 할 텐데 이거 다 한 건물에 놓을 건가? 되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크립토뿐만 아니라 원래 금융권에서 고민하시던 부분들이고 이미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답을 주실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권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들으면서 최대한 편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 쪽으로 우리 타입으로 풀 건 풀어보자 라는 식으로 많이 진행했던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저희가 뭐 최종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형이랑 그 지가 커스터디를 같이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은행 정보랑 은행 같이 운영하는 게 거기 되는 건데 혹시 그런 상황에서 오는 뭐 어떤 점이라든가 뭐 믿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고가 없는지. 일단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라이센스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뭐 금산분리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아이덴티티를 뭐 나누거나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레귤레이션 쪽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단계라서 현재로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러진 않지만 전투 금융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가 있다면 저희도 미리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맡기시는 분들은 맡기시는 거고 위임하시는 분들은 위임하시는 거고 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네, 시간 잘 채운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일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절대 땜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귀한 시간 내주신 DSR 김주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